MBN 미스백이 지난주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가수로서의 열망은 여전히 지니고 있지만 이제는 무대에 서기 어려워진 아이돌들을 재기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소율, 류세라, 레이나, 수빈, 가영, 나다, 유진, 소연 이 8명의 출연자에게 앞으로 가수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인생곡을 만들어주자는 것이 기획 의도입니다. 인생곡 하나 있으면 어디서든 가수라고 자부하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한 번 뽑힌 멤버에게 탈락은 없다는 점. 방송사들이 경연 프로그램에서 뭔가 하나를 걸어놓고 줄까 말까 밀당하는 부분. 출연자도 힘들지만 시청자가 보기에도 상당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한때는 걸그룹 멤버였지만 미스백을 시작으로 수식어처럼 따라다니던 그룹명을 떼어냅니다. 이제는 울타리 밖으로 나와서 홀로서기를 할 때거든요. 8명 제각기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고 처해 있는 상황도 각자 다릅니다. JTBC 투유 프로젝트 슈가맨에 출연한 슈가맨 가수들에게 물어봅니다. 한때 잘 나갔는데 왜 노래를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느냐. 그러면 태반이 기획사와의 갈등, 설 자리를 잃었다, 사기를 당했다, 염증을 느껴서 가수로서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기획사와의 문제를 많이 얘기합니다. 물론 기획사들도 각기 사연이 있겠죠. 할 말도 많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은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미스백은 꿈을 잃고 방황하는 예전 아이돌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다시 준다는 건데요.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3번의 기회를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연자들에게는 2번째 기회가 온 셈이죠. 험난한 연습생 생활을 마치고 걸그룹으로 데뷔했을 때 세상을 다 얻은 양 행복했을 텐데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지금 출연자들을 보면 또 다른 고생길이 열렸던 거죠. 기회는 준비된 사람의 것이기에 기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는 출연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대부분 귀인이 가져다 주잖아요. 이번 미스백의 멘토들 가수 백지영 씨, 방송인이자 제작자 송은희 씨, 그리고 작곡가 윤일상 씨 멘토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보다 더 신뢰가 가는 멘토지는 없지 싶어요. 일단 프로그램 제목이 미스백, 컴백의 의미도 있지만 백지영 씨가 없다면 이 프로그램은 존재하기 어려웠겠죠. 백지영 씨가 과거 도무지 재기할 수 없으리라 여겨졌던 나락을 경험한 바 있잖아요. 어느 누가 백지영 씨가 다시 무대 위에 올라서서 그렇게 사랑을 받게 될 줄 알았겠어요. 그리고 송은희 씨 역시 아무도 찾지 않았던 침체기가 있습니다. 두 분이 모두 그 역경을 헤치고 나와서 지금 이 자리에 다시 우뚝 선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8명의 멤버들의 사연과 처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안타까워하고 분노하고 자신의 일처럼, 그리고 눈물이 절로 나더라고요. 공감할 줄 아는 귀인들이 편이 되어서 기회를 준다. 이 8명의 출연자들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양 든든할 것 같습니다. 미스백을 단 한 회만 보고 테레비평에서 다루는 이유는 저도 8명의 멤버의 편이 되고 싶어서예요. 첫 회에 소유, 세라, 가영 씨의 근황, 그리고 가수 생활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8명 중에 나다, 세라, 유진 씨는 제가 잘 몰랐던 분들이고, 수빈 씨는 노래보다는 예능 프로그램에 워낙 자주 나와서 익숙한 얼굴이죠. 또 소연 씨는 최근에 예능 프로그램 몇 곳에 나왔더라고요. 소유 씨는 잼잼이 엄마로 잘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가영 씨, 이분 TV 좀 봤다 하는 사람치고 모를 사람이 없습니다. 모를 수가 없죠. 2009년 해피 선데이 1박 2일 시청자 투어 편이 있었어요. 그때 장기자랑 무대에서 소년시대의 쥐, 그리고 잭스키스의 학원 별곡을 은지원 씨와 함께 완벽히 소화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국립국악고등학교 학생이었거든요. 당시 TV를 본 다음에 사람들이 걸그룹으로 데뷔해도 손색이 없겠다 지금 당장, 이런 말들을 했었는데요. 가영 씨가 2011년 8월에 스텔라로 데뷔했고, 그리고 2018년 8월 계약 만료로 스텔라라는 팀을 떠났다고 합니다. 7년 동안 스텔라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스텔라를 기억하는 것이 로켓 걸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때 신화의 에릭 씨가 프로듀싱을 맡았다고 해서 화제였거든요. 같은 소속사였어요. 스텔라하고 에릭 씨가.
홍보차 방송에 같이 나오기도 했고 에릭 씨가 뮤직비디오에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어딘가에 가서 스텔라 멤버들을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어린 티가 나는 밝고 풋풋한 멤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스텔라가 섹시 컨셉이다라는 걸 보고 제가 아니 그 에릭 씨하고 같이 했던 로켓걸 불렀던 스텔라 하면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 스텔라라는 그룹을 섹시 컨셉으로 각인시킨 그 마리오네트라는 곡이 2014년에 발매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에릭 씨하고 그 소속사는 결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섹시 컨셉과 에릭 씨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에릭 씨도 조금 책임감을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텔라라는 그룹이 생길 때 부모님들이 에릭 씨가 있는 소속사다, 에릭 씨가 프로듀싱을 맡을 거다라니까 계약을 쉽게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에릭 씨는 떠나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섹시 컨셉으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이제 마리오네트가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나 봐요. 어쨌든 로켓걸하고 마리오네트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그룹으로 느껴집니다. 가영 씨는 마리오네트가 파격 변신으로 대중의 관심을 모은 후 점점 이제 심화되는 19금 컨셉 강요 압박에 정말 고통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미스백에 나와서 얘기했거든요. 2015년 떨려요라는 곡으로 컴백할 당시 선정성 논란이 일었던 티저 사진이 동의 없이 공개된 것이라고 얘기했죠. 준비된 의상을 거부하자 일단 찍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다른 의상으로 교체하자. 그래서 그 의상을 입어봤더니 정말 이건 아니라고 해서 벗었는데 정작 공개된 티저 사진은 바로 그 이상한 야한 사진이었던 거예요. 별의별 소리를 이 멤버들이 다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7년 동안 정산받은 돈이 1,000만 원이 채 안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트레이닝비 또 메이크업 헤어 기본적인 것은 해줬겠죠. 그러나 어쨌든 현금을 준 것은 1,000만 원이 채 안 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방송이 나가고 나자 그 전 소속사 대표가 모 매체하고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가영 씨의 말을 반박했어요. 이 소속사 대표는 1,000만 원 넘게 줬는데 무슨 말이냐. 2천만 원을 줬다는 것도 아니고 1,000만 원 더 줬다. 이게 지금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인지 참. 그러면서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해서 1억 원이 빚이 있는데 그럼에도 그냥 순순히 탕감해주고 내보내줬다. 고마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돌 산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빚이 있다는 말만 듣고 가영 씨가 회사에서 돈을 빌려 쓴 줄 알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트레이닝에 들어가는 비용, 의상비, 메이크업, 헤어, 기타 부대 비용, 뭐 피부 관리 이런 것도 들어가겠죠. 그런 비용들이 쌓여서 1억 원이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전에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유흥업소에서 그 종업원들에게 옷값, 밥값, 화장품값 이런 거 장부에 다 적어놓고 너 이거 안 갚으면 못 나갈 줄 알아 하면서 으름장 놓고 협박하고 그런 장면들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이게 딱 그 꼴이죠. 아이돌들이 예를 들어서 음악방송에 출연한다고 하면 출연료가 정말 적습니다. 제가 몇몇 PD들한테 물어봤는데 제대로 답을 안 해줘요. 떳떳하지 않은 액수인 것 같아요. 방송사에서 주는 액수 자체가. 이 아이돌 그룹이 출연하려면 의상비도 상당하고 메이크업에 헤어에 움직이는 스태프들 비용도 있잖아요. 턱도 없이 적은 돈을 방송사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에 한번 출연할 때마다 엄청난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그럼에도 노래를 알려야 하니까 방송에는 출연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마이너스가 난 비용을 아이돌들에게 빚이라면서 얹어놓는 거예요. 소속사하고 걸그룹은 동업관계가 아니잖아요. 갑을관계지. 물론 갑하고 을의 온도차, 시각차는 언제든 어디서든 존재합니다. 하지만 버젓이 사업을 위해서 투자된, 사용된 돈을 왜 고용인에게 떠넘기냐는 거예요. 영화가 폭망을 해도 손익분기점을 못 넘겨도 배우가 투자를 하지 않은 이상 배우에게 손해를 떠안으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왜 손해가 났다고 그 돈을 아이돌들에게 떠안으라고 하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7년간에 준 돈이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는데 뭐 2천만 원을 줬다고 해도 그거밖에 안 되겠어요. 그리고 따로 빚이 한 사람당 1억이니까 4명 멤버면 4억이라는 빚만 남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인터뷰에서 보면 정산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행사라든지 출연료가 들어오면 15%를 나눠줬다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면 1,000만 원 행사비를 받았다고 하면 거기서 15%니까 150만 원을 멤버 넷이 나눠 가졌다 이 얘기죠. 그게 모여서 1,000만 원인지 2천만 원인지가 됐다는 얘기고. 그놈이 1,000만 원을 걸고 넘어지니까 MBN이 이 미스백 다시 보기 서비스에서 이 1,000만 원 부분을 삐처리했더라고요. 이게 정말 웃기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떨려요라는 곡 때 섹시 컨셉을 과하다고 거부하기는커녕 더 강하게 가야 한다고 얘기한 부모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가영 씨 부모님이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왜 인터뷰에서 얘기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이 미스백을 보고 아이돌을 꿈꾸는 청소년들 그리고 부모님들 정말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잘못 찍으면 큰일 나요. 원치 않은 컨셉을 강요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거나 그만두고 싶으면 엄청난 액수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어떤 조건에도 도장을 찍으려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매년 60-70개가 넘는 걸그룹이 새로이 데뷔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까지 살아남는 걸그룹은 1% 정도? 인기를 얻는 걸그룹은 0.01% 정도 되겠죠. 정말 적은 숫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남고 활동을 열심히 해도 행복한가 아닌가 이것도 의문이죠. 가영 씨의 얘기를 듣고 송은이 씨가 얘기합니다. 인생 선배고 어른으로서 너무너무 미안하다. 어른들 자격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빛이 나야 한 젊은 시절이 잊고 싶은 기억이 됐다는 거 진짜 미안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절로 미안하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TVN 드라마 청춘기록에도 SBS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에도 정말 짱아찌짓 하는 어른들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엔터 사업 그리고 또 예능계 왜 이렇게 수준 이하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쩌겠어요. 정신 온전한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이 젊은 친구들에게 힘을 줘야죠. 젊은 멤버들이 이렇게 정말 큰 마음 먹고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속내를 털어놓고 있는데 울타리는 누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인가? 방패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인가? MBN 제작팀이 과연 그 구실을 할 것인가? 좀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화제성만 챙기고 나 몰라라 할 수도 있는 노릇이니까. 제작사가 메가몬스타와 스페이스 래빗이더라고요. 메가몬스타는 카카오엠의 자회사이고 스페이스 래빗은 MBN 자회사입니다. 일단 곡을 받아도 방송에 나와야 화제가 되고 홍보가 되는 거니까 방송 출연은 이 MBN 자회사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좀 안도가 됐어요.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지인에게 하소연을 하기도 하고 정신과 상담을 하기도 하죠. 물에 빠졌을 때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런데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무심히 펼친 책 한 페이지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마음을 다스릴 일이 있었는데요. 이 테레비평 때문이에요. 별 생각 없이 이 테레비평을 시작했다가 좀 이제 갈등을 느끼게 됐는데 이게 혼자 하는 SNS였다면 그냥 바로 일찌감치 접었겠죠. 그런데 협업이고 또 이제 구독자하고 약속이 있으니까 이걸 접을 수 없어가지고 제가 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최근에 읽은 책 눈, 코, 입, 귀, 촉 삶을 바꾸는 5가지 비밀. 이 책은 마인드 힐러 박지숙 씨의 신간입니다. 우리나라에 힐링이라는 그 단어, 열풍을 불러온 게 힐링 캠프잖아요. 초기에 마인드 힐러 박지숙 씨가 우리에게 이게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알려줬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은 늘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한 관점, 해석, 집중에 따라 가시밭길이 펼쳐질 수도 있고 즐겁고 평온한 들판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일체유심조라는 나의 선택인 것이죠. 내가 선택한 거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길도 달라진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여기 이제 감사하면 또 감사할 일이 생긴다라는 대목이 있었어요. 제가 감사할 일은 뭐겠어요? 요즘은 구독자 여러분의 관심이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그 진심 어린 댓글에 정말 매일매일 감탄하고 또 감탄합니다. 제 주변 분들도 깜짝 놀랐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진정성 있는 글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과의 그 소통이라는 보상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테레비 평을 접을 수 있겠어요. 열심히 해야죠. 구독자 여러분이 저에게는 편이잖아요. 맨몸으로 지난한 싸움을 해온 미스백 멤버들에게도 이제 편이 생겼습니다. 백지영 씨, 송은희 씨, 그리고 윤일상 씨. 그리고 저도 미력 하나마 힘을 보태려고 하는데요. 테레비병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도 미스백 출연자들의 편이 되어주실 거죠?